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3차 신경통과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간질발작, 즉 뇌정증 소녀와 턱관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대 초반 여성의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간질 증상, 어떤 병인가요? 예, 우리 뇌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통틀어서 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특별한 원인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군을 뇌전증, 즉 통틀어서 또 간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사례에 해당하는 그분이 간질 말고도 또 어떤 질병으로 내원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소녀의 증상은 주로 이제 간질뿐만 아니라 잦은 저희 편두통 그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왔었고, 특히 내원 시에는 과호흡장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는 그런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예. 치료 수기를 오늘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럼 이분은 치료 시작한 지 한 50일 남짓 됐을 때와 그리고 치료 5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두 번에 걸쳐서 치료 수기를 올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소위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간질 발작과 좀 전에 설명드린 원인물을 경련으로 고생하는 그런 가족을 두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 동생 혜미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간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처음으로 발병돼서 현재 14년 동안 간질이라는 병과 투병을 해왔습니다. 간질을 앓으면서 그 외 부수적인 기능까지 약해져서 늘 편두통과 어지러움증 물론 구토증, 눈꺼풀 따가움, 그리고 손발저림,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과 심지어는 이명증까지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땐 경기라고 하는 병명이 성인이 되니 간질이라고 불리우는 이 질병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근심 걱정, 그리고 언제 어디서 발작을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킬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렸답니다. 어떻게든 고쳐주려 하시는 부모님의 굳건한 의지와 사랑으로 늘 노력해둔 중에 발병 때부터 여지껏 순천향,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서울대학병원까지 큰 병원이라는 병원을 모두 전전하며 아무런 효과 없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치료 아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0년을 넘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데파킨 크로노종이라는 손톱만한 알약 하나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 항상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그 약 덕분에 약 기운이 몸에 퍼져 있는 한 발작이 없이 정상 생활을 했으나 호전된 것 같은 기대감에 약을 끊으면 또다시 발작을 일으켜 좌절감에 빠뜨리곤 하였고 가족 모두는 절망의 쓴맛을 봐야만 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그 약 성분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비교적 몸 성장은 물론 지능 또한 남들보다 뒤처져서 항상 본인은 지나친 열등의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초 지친 마음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입소문난 이영준 한의원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4월 3일 초진에 여지껏 46번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현재 50일 남짓된 시간 속에 다른 환자들보다도 쉽게 완치되지 않는 병인지라 하루에도 몇 번의 편차가 와서 오전 오후 2번이나 치료를 받는 날도 숱하게 많았고 그 수고스러움은 항상 오늘날까지도 원장님과 간호사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간질이 확실히 완치되었다고 장담하는 글을 감히 적어올릴 수는 없지만 동생이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늘 양약에 중독되어 위장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며 어지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동생의 그 말이 이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간질과 가장 관련 있는 편두통, 또한 교정기를 착용하면서 대략 7, 8시간 정도는 전혀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즐겁다는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 시간의 상태라면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살 것 같고 날아갈 것 같다는 말까지도 한답니다. 내용이 좀 길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간질로 인해 활발하지 못한 두뇌 활동으로 지능이 뒤처져 표현력이 많이 부족해 대화 자리에는 끼지도 않던 동생이 이제는 일상 대화를 넘어 뉴스에 나오는 시사 얘기를 할 때면 듣던 부모님과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답니다.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 얼마나 놀라운지 호전돼 희미했던 눈동자가 이제는 또렷해 광채가 난다는 다소 과장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던 동생이 여러 가지 호전 상태를 눈으로 실감하게 돼 이영준 원장님과의 인연이 더더욱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처음 뵀을 땐 한 카리스마 하시는 인상으로,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손길은 여러 후기에도 나와 있는 현대판 허준이라는 탐향을 얻으신데 지금에서야 저는 실감합니다. 작은 반죽 덩어리, 치아에 착용하는 교정기, 그리고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 침. 이것들이 처음에는 몰랐던 이제는 요술 방망이처럼만 보인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치료 기구들이 모두 원장님만의 기에서,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 가족까지 보살피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겠죠. 완치했다는 글을 쓰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확실히 고쳐질 수 있다는 원장님의 자신감과 이만큼의 보람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동생이 간질을 넘어서 연애, 공부, 그리고 취업까지 남들에겐 아주 평범한 이 정상 생활을 꿈꾸며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러한 새 삶에 대한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분들, 이곳에 오시면 세상에 불치병은 없는 듯 합니다. 머지않아 완치가 되는 날 더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 달하고 20일 정도 이제 치료를 했다고 여기 수기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니 정말 처음과 끝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뇌와 몸통 간의 통로인 대후두공의 이 통로를 이 꼭대기에 있는 목표, 즉 1, 2번 경추가 예. 정상 위치로 원위치시켜지면서 막힌 통로가 뚫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막힌 통로가 뚫리게 되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 생명력이라고 불리는 항상성 그리고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저절로 정상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 2번 환축추의 아탈구 때문에 막힌 이 대후성의 통로를 뚫어줬을 때 뇌신경계 기능도 스스로 정상 기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 막힌 통로를 뚫어주기 위한 방법이 턱관절이 양쪽에 분포된 뇌신경의 부정적인 신호를 꺼주기 위해서 착용하는 구강장치를 이용한 치료법, 즉 FCST일 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기에서도 보면은 간질이나 또 원일모를 이런 경련, 발작 등 참 난치병들을 턱관절을 조절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까요? 예, 좀 전에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간질 증상이나 또는 원인 모를 경련 발작 증상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아마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그 간질 증상들은 상부경추 이 1, 2번의 아탈구로 인해서 대후두공의 통로가 막히면서 발생되는 어떤 부정적인 자극 현상이 아마도 간질과 경련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질 발작이나 또 경련 발작을 하는 가족을 두고 계신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간질 환자 국내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 외국의 보고에 따르면은 보통 간질에 불리는 이 뇌전증의 유병률은 1000명당 4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10만 명당 20명에서 70명 정도가 새롭게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적게 잡아도 한 20만 명 정도가 되고 아이고, 예. 좀 많이 잡으면은 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매월 10,000명 이상이 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참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간질 발작이라고 불리는 뇌전증 예.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이 원인은 아주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연령층마다 그 원인이 조금씩 다르고요. 예.
대부분의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을 비롯해서 어떤 뇌 종양, 그리고 뇌 혈관의 어떤 기형, 또 뇌내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이 더 많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상부경추가 틀어지면서 뇌로 가는 통로를 틀어막고 뇌신경계 시스템을 깨트리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수기를 작성해 주신 분이 나머지 치료 후 3개월 뒤에 올리셨다는 치료 수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나머지 소개도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이곳에 들러 후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혜미는 요즘 건강한 아이들과 다름없이 밝게 생활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어온 86번의 편차 수정 치료 후 이명증을 비롯한 편두통은 물론 눈꺼풀이 따가워지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 그리고 손발저림, 과다한 침분비 등 혜미를 괴롭혀온 모든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항상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혜미의 힘든 투정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호전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7월 초 14년간 다닌 서울대학병원에서 혜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는데 MRI 뇌파 판독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 10도 이상 삐뚤어져 있던 척추는 정상인의 수치에 가까운 3도로 교정되었고 이상해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그려지던 뇌파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뇌파 흐름선, 혈액 검사까지 모두 정상 판결을 받은 혜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믿고 선생님께 치료를 처음 시작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좋아진 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은 완치된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양약 복용은 그래도 한 번에 중단할 수 없어서 점점 줄여나가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 가족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간질을 앓고 있는 환우의 가족들이라면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약물 치료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진단뿐 아니라 달라진 혜미의 모습에서도 호전의 결과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좀 뒤에 부분을 또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 혜미의 달라진 모습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쯤 후기에 올렸던 혜미의 모습보다 지금 더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 읽기와 연상 능력이 부족했던 혜미는 요즘 들어 부쩍 욕심이 많아져 공부에 쏟아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더디게 떼는 걸음이라 내심 걱정도 많았는데 눈에 띄게 발전해 이제는 산수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할 줄도 알게 됐습니다.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혜미를 볼 때마다 엄마 눈에 그렁하게 고인 눈물도 이제는 더 이상 걱정 때문이 아닌 안심의 의미라는 걸 압니다. 늘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던 혜미는 이제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자기가 먼저 심부름을 가겠다고 나섭니다. 조리 있게 이것저것 설명하는 혜미를 보고 있자면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에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를 포기할까 싶었던 때도 있었죠. 힘들어하는 혜미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내리친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 치료를 시작하고 혜미의 건강한 새 삶을 선물 받느라 그 시절 그토록 애타는 시간을 보냈었나 봅니다. 혜미가 선물 받은 앞으로의 기적 같은 시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며 살아가겠습니다.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부족한 표현이 아쉽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희망과 행복을 주신 선생님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우들에게 새 삶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셨네요. 참 마음이 짠해지네요.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치료를 직접 진행한 당사자지만은 저도 이 소녀의 치료 사례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여겨집니다. 8살 때부터 시작된 이 간질 발작과 함께
22살인데도 불구하고 지능지수는 그 8살에 머물러 있다는 예.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간질이 치료되면서 지능지수도 이제 20대 소녀로 돌아왔다는 그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의 힘이 참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참 인간의 뇌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벌써 미니 강의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뇌전증, 즉 간질 발작을 비롯해서 원인물을 겪는 발작을 일으키는 가족을 두고 계신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그러시다면 상부경추, 즉 환추와 축추에 아탈구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턱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다시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은 턱관절이 아프거나 또 소리가 나야, 그리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해야만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많은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턱에 어떤 불편 증상이 없어도 턱관절의 좌우에 불균형이 발생되면은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게 되고 신경계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각종 만성병, 난치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또 뇌신경계 질환, 각종 원인물을 만성질환, 그리고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제 턱관절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대부분 그곳에 여러분의 해답이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턱관절은 모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처가 되고 또 뇌신경계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FCAT 클리닉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